동시호가 구간입니다. 오늘장 개장 9분여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1%대 상승이고 현재 양대 지수는 1% 가까운 오름세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65%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호가 상황에서 2,459선, 2,460선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0.93%가 오른 851.83포인트 선의 호가 나오면서 5거래일 연속의 상승 시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최원재 전문가 오늘 목표가 도달 종목 두 가지 있는데요.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3월 21일에 덕산 테코피아가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19.54% 수익률 나왔고요. OLED 반도체 소재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쪽의 전고체 배터리 사업으로 진출하는 그런 모멘텀 또 전회액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목표가 도달 축하드리고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조금 전에 기업 내용 설명 잘 해주셨고요. 요즘에 최근에 주가 상승, 전고체 시장 진출 기대감 그런 것도 같이 붙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괜찮아가지고 2차 목표가 드리도록 하는데 25,0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5,000원 2차 목표가 덕산 테코피아 전략이었고요. 다음은 12월 26일의 종목입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벌써 3차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48.51% 수익률이 나왔고요. 이 종목은 앞으로 또 더 목표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한 차례 또 목표가 드리도록 하는데 역시 OLED 소재 업체예요. 이쪽이기 때문에 요즘 OLED 관련 주식들이 전부 다 괜찮아요. 덕산 네오로스도 그렇고 P&H 테크도 그렇고 괜찮습니다. OLED 시장 앞으로 더 많이 개화한다라는 기사 내용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4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판과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현금 보유량이 많아서 경기 침체에 유리하다 이런 내용도 그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46,000원? 49,000원. 49,000원 네. 목표 주가 추가로 제시를 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또 이녹스 첨단 소재 4차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또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에 또 전략 세워주실 건가요? 에어부산입니다. 어제 한 차례 LCC 관련주들 체크포인트에서 좀 다뤄드렸는데, 주가 조정이 어느 정도 이제 끝나고 다시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다시 예전에 한번 추천을 드렸다가 큰 수익을 냈었는데, 주가 이제 고점 매도 그때 했었는데, 이제는 빠지는 추세에서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1분기에 흑자 전환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선 여객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중국 리오프닝 결국에는 중국인 관광객들도 점차 시간이 지나면은 점차 단체 비자 허용도 될 것으로 보여가지고 실적에 반영이 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유가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 역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4,700원, 손절가는 3,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어부산 이틀 연속에 양봉으로 10%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에어부산 1분기 흑자 전환 예정되어 있는 LCC 주입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기대를 하면서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목표가는 4,700원, 손절가는 3,500원 제시하고 있는데요. 동시호가에서는 4,035원의 보합권의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동시호가 구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형주부터 보도록 할까요? 페노션이 6%까지 상승 호가가 현재 나오고 있네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별로 눈에 띄지 않았던 종목인데 상승 탄력 호가상 좀 붙고 있습니다. 6,020원, 지금은 또 탄력이 둔화되면서 4.7%의 상승 탄력 나오고 있고요. 마이크론의 또 바닥론에 따라서 SK하이닉스도 3% 정도의 탄력 보여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89,500원 선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주 가운데서는 이 두 종목 정도 눈에 띄고 있고요. 해성DS와 후성, 중형주 중에서 상승 탄력 나오고 있습니다. 3%에서 4%, 또 코스모화학과 대덕전자까지 이렇게 배터리 IT 쪽에서 2%에서 4%까지 상승 탄력 나오고 있는 모습 호가 상황에서 눈에 띄고 있고요.
있고요. 신영증권이 7%가량의 하락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하면 좋긴 좋은데 이런 소식이 좀 좋지가 않죠.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2억 8천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자사주 처분 결정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7%가량의 자사주 처분 이슈에 따른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에셋과 덴티움 나란히 1에서 2% 정도 하락 호가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의 대형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이 종목은 참 그동안 이슈가 여러 가지 참 많았었습니다. 일단은 오늘장은 큰 이슈는 보여주지 않은 채 24%까지 강세 호가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카나리오 바이오는 신약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만 감사 의견에 대한 또 소문 때문에 하락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무상증자 연기 때문에 또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었지만 결국 최근 들어서 좀 상승 추세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바이오주라고 보실 수가 있는 종목. 오늘 큰 재료 지금까지는 좀 보이진 않습니다만 23%까지 강세 호가가 나오고 있고요. CIS가 8% 강세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738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전국 공정 제조 장비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수주에 따라서 8%까지 상승 호가가 나오고 있고요. 유니테스트, 심텍, 주성 엔지니어링, 솔브렌 홀딩스, PSK, 하나마이크론까지 3%에서 6% 탄력 보여주면서 오늘도 배터리와 반도체, 특히 반도체 쪽에 관련한 움직임, 상승 효과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HBSP는 1%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성우하이텍이 2%의 약세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원재 전문가님 동시 효과 어떤 점 보실까요? 대부분 앵커님께서 잘 짚어주셨고요. 지금 역시 반도체 위주 종목이 지금 동시효과에서 지금 매수세가 양호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쪽에 대형주 쪽으로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2차 전지 쪽도 지금 오늘 보니까 매수세가 지금 동시효과에서 양호하게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오늘은 IT, 반도체 IT 쪽이 조금 역시 시장을 주도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배터리 쪽에서는 CIS 수주 소식으로 9%까지 강세 호가가 단연 눈에 띄고 있고요. 또 폐배터리 쪽에서도 1에서 2% 상승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비캠, 또 코스모화학 등등 1에서 2%의 상승입니다. 그리고 오늘 DDR5 관련해서 기판이라든지 또 장비나 소켓 관련한 종목들이 흐름이 좋은데요. 심텍이 4%, 해성DS 4% 넘는 상승이고요. 모두 기판 관련주입니다. TLB 그리고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상승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켓 가운데선 TSE가 3%, 또 후공정 장비 중에서 유니테스트 5%까지 강세 호가가 나오고 있고요. SFA 반도체, AD 테크놀로지, 하나마이크론 같은 또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 3% 이상의 상승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과 조선 기자재도 소폭이나마 상승 호가가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IT 후공정 가운데서 한미반도체 말고 유니테스트 쪽에 5%까지 강세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비 중에서 유진테크도 3%, 주성 엔지니어링 4%, 이오테크닉스 3% 가까운 상승 효과 나오고 있고요. 로봇 AI주 쪽도 좀 살펴볼까요? AI는 일단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1에서 2% 정도.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3월 30일) 목요일 오프닝 벨이 울렸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되면서 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은행 위기 일단락에 대한 기대감과 반도체 바닥 가능성 더해지면서 지수가 오름세를 타는 모습이었는데요. 정부의 빠른 대처 덕에 일단 지수가 바닥을 잘 잡고 올라섰다는 거 그동안의 흐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투자 심리가 향후 또 다른 위기가 오더라도 빠른 대응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이 이 금융권에 대해서 상원 청문회에서 자본 유동성 측면에서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있는데요. 추가 붕괴를 막아줄 수 있는 연준과 정부의 대응, 여기에 앞으로 이어질 은행권의 규제로 인해서 투자가 좀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들, 또 약한 고리가 더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직은 좀 남아있는 가능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간밤에는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가운데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고 마이크론이 재고 개선 소식에 따라서 7% 넘게까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동차, 비철금속, 호텔, 항공 같은 자동차부터 리오프닝주까지 동반한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자,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한 흐름 이어지는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또 영국에서 탄소 배출이 많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에 대해서 탄소 국경세를 도입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세부 규정안이 현지 시간 30일 오늘 밤에 발표가 나올 예정이죠. 자, 오늘 움직임 지금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양대 지수가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호가보다는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고요. 코스피가 0.37% 오름세 출발한 이후에 현재는 0.22%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초가보다 탄력이 좀 둔화되면서 강보합권이고요. 3거래 연속의 상승 시도하면서 2449선, 2450선 맞닿아 있는 모습, 약간 더 탄력 둔화되네요. 2447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5거래 연속의 상승 0.72% 오름세를 타고 있고 849.95포인트 역시 850선에 걸려있는 모습 코스닥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 그리고 선물 시장의 동반 매수 나오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 쪽에서 오늘 197억 원어치를 팔면서 하루 만에 매도 전환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쪽에서는 4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 쪽에서 800억 원 넘게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 쪽에서는 오늘 3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1,140억 원어치의 매수세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쪽에 1,000억 원 넘는 매수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루 만에 개인 쪽 매수 전환하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하루 만에 매도 전환하면서 어제 800억 원 샀는데 오늘장 792억 원어치 팔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이틀 연속의 매도로 205억 원어치의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도세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855억 원어치 또 여느 날보다는 좀 매도폭이 크네요. 800억 원어치 넘게 프로그램 매도로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은 693억 원. 코스닥도 역시 매도 규모가 장 초반입니다만 꽤나 나오고 있습니다. 700억 원 가까운 프로그램 쪽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출발했는데요. 7원 50전 상승하면서 출발했고 시초가가 1,310원 선에서 형성이 되면서 오늘 원화 약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환율 동향 알아봤고요. 또 유가증권 시장의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상승 탄력을 거의 다 내주면서 1포인트 정도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업종 가운데서는 의료정밀 업종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1% 초반이고요. 덴티움이 4% 후반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가 0.8%, 운수 창고, 그리고 뒤를 이어서 서비스 업종까지만 오름세를 좀 타고 있고요. 하락이 좀 더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하락 업종 가보겠습니다. 통신업종이 1% 넘게 1.1%가 빠지고 있고요. 비금속 광물 업종이 1.27%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철강, 금속, 섬유, 의복, 운송 장비까지 나란히 0.5%에서 1% 가까이까지 하락세를 띠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형주 가운데서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쪽 현대모비스, KTNG, 신한지주, 포스코홀딩스, 기아, 포스코케미칼 등의 이런 금융 쪽과 자동차, 배터리주 쪽까지 그리고 철강주 나란히 하락세입니다. 1%대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1.8%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3.9%의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 만에 반등해주고 있고 최근에 기관의 매수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바닥론에 대한 기대감 마이크론 7%, SK하이닉스는 4% 가까이까지 상승을 하고요. 삼성전기, 삼성전자, LG전자, 대형 IT주들 나란히 1% 내외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대형주 가운데서는 카라리아 바이오가 20%까지 일단 어제 시간외에서 상한가로 마감됐었는데 오늘 장도 강세 20% 넘게까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원익 IPS,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오늘은 장비보다는 대형주 중에서 소재 쪽입니다. 3%에서 4%의 상승이고요. 하락하는 쪽에서는 1% 내외 하락이기 때문에 크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레인보우 로보틱스 약세가 눈에 띄는데요. 오늘 전체적인 동향 먼저 최원주 전문가님 짚어주시죠. 시초가에는 조금 전체적으로 매수가 좀 고르게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반도체 쪽만 그래도 조금 강세가 유지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일단은 반도체 주식들은 오늘 전부 다 괜찮나요? 네페스 아코도 그렇고 6% 정도 상승, LB세미콘도 한 4% 상승, 하나마이크론도 5% 넘게 강세, 해성DS 차량용 반도체 업체인데 9% 가까이 상승. 지금 미국 시장에서 차량용 반도체 원세미컨덕터가 한 6% 정도 상승했어요. 아니, 4% 정도 상승했어요. 4.5%인가? 그거에 좀 영향받은 것으로 보고 있고.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강세 유지하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도 강세. 전반적으로 역시 반도체 주식들 강세 나타나고 있고. 코리아 서킷, 대덕전자, 심텍, 이런 기판 쪽도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상승폭을 거의 다 이제 반납을 했는데, 일단은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지금 약세로 빠르게 전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신규 상장된 LB 인베스트먼트가 오늘장까지 추가 상승합니다. 어제 상한가 마감됐었는데요. 17% 추가 상승을 하면서 9,910원 선에 오늘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외국인 기관 그 상한가에 다 팔았었는데요. 오늘 추가 상승까지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IT주의 강세 가장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네페스, 한미반도체, 심텍, 한솔케미칼, SFA 반도체 이런 전체적인 종목군들이 이 5%에서 10%대까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페스가 14%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IT주에도 이제 어느덧 배터리도 사실 상승 요인을 꼽자면 정말 많았었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도 정말 많이 지금 쌓여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목요일장까지 또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또 최원재 전문가와 또 신기수 전문가가 3월 중순부터 좀 반도체에 대해서 금요일장이었나요? 예. 저번 주 금요일이었죠. 그렇죠. 반도체 중심에 단기 랠리 나타날 수 있다고. 예. 계속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네, 사실 그 각도가 높지만 않으면 밸류가 또 높지만 않으면 부담은 없는 상황 아닐까요? 그렇죠. 그다지 부담은 없어요. 그런데 가령 예를 들면은 대신 이제 업황 자체가 이제 안 좋으니까. 추가적인 밸류에이션의 하락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감은 당연히 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예. 저는 반도체 장비 소부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투자를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존대로 하겠다 그런 만큼 그렇게 큰 폭의 실적 악화는 좀 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심리적으로 업황이 안 좋으니까 좀 위축되는 거는 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한미반도체라든가 HPSP라든가 많이 오른 종목들은 이제는 또 부담스러워요. 또 많이 오르면 일단 모멘텀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홀딩 하시는 분들 홀딩하고 꺾일 때는 좀 그때 팔아보자. 아직까지 그런 관점이고요. 일단 저도 추세를 좀 굉장히 좀 중요시하기 때문에 일단 올라가는 거는 섣불리 파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그렇다.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반도체의 랠리입니다. 오늘장 장비도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고요. 또 역시나 강조됐었던 어제 또 이슈가 한 가지 나왔었죠. 삼성전자에서 한미반도체에 후공정 장비 대여 소식이 있었는데 한미반도체 좀 더 힘을 받습니다. 현재 8%까지 강세가 나오면서 22,700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후공정 가운데 유니테스트 그리고 테크윙, 네오셈 같은 종목도 3%에서 4%의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공정이 안 오르냐 그렇지도 않고요. 2%에서 3%, 원익 IPS, 테스, PSK, 이오테크닉스, KC텍 이런 종목들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오늘 눈에 띄고 있는 것은 소재 쪽입니다. 소재 쪽의 강세 연이어서 나타날 수 있다. 어제 저희가 한번 짚어봤었죠. 네. 예. 지금 반도체 소재 쪽이 그동안에 이제 좀 장비 쪽이 300조 투자 때문에 먼저 오르고 소재 쪽 못 오르셨으니까
추가적인 이제 키 맞추기 정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소재 쪽도 좋아요. 좋은데 이제 소재 쪽은 반도체 장비는 이제 어떻게 보면 300조 투자가 있기 때문에 먼저 장비가 먼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소재는 이제 업황이 좋아져야지 추가적으로 반도체 많이 들면서 추가적으로 반도체 들어가는 소재가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업황 자체가 좀 불투명하니까 조금 주가 움직임 좀 나중에 지금 돌아서고 있는 나중에 지금 반영되고 있는 듯한 키 맞추기 위해서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SNS텍, FST 4%, 한솔케미칼도 5%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솔브레인 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동진세미캠도 상승 보여주고 있고 심텍과 해성DS,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같은 기판 쪽 이쪽도 뭐 소재를 한다고 합니다. 4%에서 7%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부품주 중에서는 오늘 좀 탄력이 좀 크지는 않은데 리노공업, TSE 1%에서 2% 내외, 그리고 오로스 테크놀로지, HPSP 이런 종목들도 2%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반도체 5% 가까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 오늘 한 가지 더 하자면 3월 BSI가 나왔습니다.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오늘 우리나라에서 지표로 나왔는데 4개월 만에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반도체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설비 투자가 꾸준하다는 점에서 이렇게 또 기업 경기 실사 지수에 4개월 만에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 장비 등의 종목군들을 통해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주입니다. CIS가 5%까지 강세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배터리주 가운데서 캠트로스가 4% 탄력이 좀 이 종목 둔화되긴 했습니다. 어제 이 종목이 LFP 배터리 확대에 따라서 주목받는 종목이었고 CSI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수주 공시가 나오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배터리주 전반적으로 알아볼까요? 에코프로 어제 대단했습니다, 전문가님. 에코프로는 오늘 이제 50만 원 드디어 넘었어요. 어제 이제 수급을 보면은 참 웃긴 게 이제 보시면은 외인들이 계속 뭐 기관은 계속 외인들하고 계속 같이 팔고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29만 주가 들어왔어요. 프로그램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28만 7천 주가 프로그램이니까 그냥 무위험으로 그냥 일단 들어와서 그냥 기계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자기네들이 살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2차전지 쪽은 최근에 보면은 주가 움직임이 조금 이제 탄력성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아직까지 뭐 일부 에코프로가 제일 대장이었는데 이거는 아직 시세가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동안에 좀 못 올랐던 CIS나 뭐 이쪽에 좀 장비 공시가 좀 나오면서 공급 계약이 체결 소식이 나오면서 강세 보였고 물론 2차전지 좀 계속적으로 같이 이제 반도체랑 봐야 되는데, 뭐, 주거니 받거니 아직까지는 좀 그럴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역시 저가 매수는 좀 빠지면은 유효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은 뭐 전체적인 지수가 지금 다시 좀 하락으로 돌아섰는데, 2차전지주가 받을지 아니면은, 2차전지주도 이제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같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세부 지침 발표를 앞두고, 이런 배터리주 쪽에 투자 심리 더욱더 긍정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양극재 쪽이 보조금에 포함될지 여부도 주목된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어제 뭐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 이쪽에 보조금을 일시불로 차라리 받겠다. 세액 공제 안 받고 그렇게 하면서 2025년까지 그러면 영업이익 10조가 더 증가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뭐 그 모멘텀은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고 보고 있잖아요. 저는 항상 그런 이벤트가 있으면은 그 앞서서 선반영하고 실제로 발표가 되면은 저는 그거는 이제 뭐 주가에는 영향력을 행사하기 힘들다. 저는 웬만하면 그런 입장입니다. 네, 오늘 그 탄소 국경세 소식도 아까 개장 때 전해드렸는데요. 그렇지만 알루미늄주, 2차전지 관련주죠.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조일 알미늄 8%까지 현재 오름세를 보여주는데요. 신고가 경신한 이후에 탄력이 약간 둔화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대호 AL도 2% 넘는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사마알미늄 이 종목은 좀 하락세를 띠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철강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탄소 배출이 많은 만큼 탄소 국경세에 대한 그런 좀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쪽인데요. 아까 신영증권 그 자사주 처분 소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대한제강 같은 경우는 또 자사주 소각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철강주 중에서 이 종목은 5%까지 강세를 보여주면서 두드러지고 있고요. 이 밖에 KG스틸, 문배철강,
뭐 이런 쪽은 상승을 시도하고 있고 세아베스틸 지주가 역시나 크게 하락하네요. 4% 하락하는데 포스코 스틸리온, NI스틸, 풍산 1%에서 3% 하락입니다. 세아베스틸 지주는 사실 미국 쪽에 철강 이슈 나오면 움직이는 쪽인데 저번에 테슬라 관련 나와가지고. 예. 아, 예. 네. 세아베스틸 지주 하락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차트는 보면은 안 좋죠. 일단 전고점 올라가려다가 얻어맞고 좀 내려왔으니까 좀 주의를 해봐야 된다. 이게 단기 그 테슬라 관련 납품 관련 때문에 저번에 이제 올라갔는데 이런 중소형 종목들 철강사들은 그냥 이슈 올랐을 때 매수하시고 아니면은 저는 그냥 또 계속적으로는 그냥 당분간은 좀 지켜보지 말자 그런 입장이고. 철강주 보려면 대형주 봐야 되는데 오늘 다 뭐 약세지요. 대한제강은 120만 주 자사주 소각 때문에 오늘 급등을 한 거고, 지금 철강주 어제 체크포인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1분기에 뭐 실적이 괜찮을 것이다. 작년도에 이제 그 뭐죠, 흰나노가 이제 태풍 예.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는데 그 생산을 못해서 그런 건데 이번에 이제 1분기 만에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좀 단기적인 모멘텀이라기보다는 그건 이제 어떻게 본다면 1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좀 계속적으로 모멘텀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한번 빠질 때 사보자라는 입장이고, 지금 여기서 철강주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장이 주도주로 올라서기에도 좀 그래요. 뭐 포트폴리오에 뭐 하나 넣는 정도, 저는 그 정도라고 보고 있고, 관심 없으신 분들도 솔직히 많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역시 뭐 좀 되는 쪽에 좀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요즘 시장은 뭐 반도체 2차전지 주식 아니면 거의 어떻게 보면 주식이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다고 본다면 조금 되는 쪽으로, 아직까지 철강주 좀 매기가 돌려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LCC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각각 강부합에서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호가에서 봤었던 에어부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부산은 소폭의 하락 띄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틀 연속 좀 상승을 하고 나서 약간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진에어가 0.5%. 그렇지만 LCC 주들 그래도 상승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여행주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하락 띄고 있고요. 그리고 카지노와 또 면세점주들 하락입니다. GKL이 1.8%의 하락, 글로벌 텍스프리가 그동안 정말 강했었는데 오늘 1%, 그래도 또 그 와중에 낙폭을 또 빠르게 줄이고 있습니다. 신고가 경신한 이후에 오늘 차익 실현 매물 받고 있는 글로벌 텍스프리, 사후 면세점주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주 가운데서는 오늘 뭐 혼조 양상을 띠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쪽에 미용기기까지 해서 상승을 보였었는데, 미용기기 중에서 메디톡스, 덴티움 5%, 메디톡스 1% 상승하고 있고, 화장품은 좀 하락이 우세한 가운데서 혼조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 1.9%의 하락, 아이패밀리 SC가 1% 넘는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오프닝주 동향도 짚어볼까요? 리오프닝주들은 오늘 뭐 상승했다가 조금 다 이제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인데, 리오프닝주 중에서는 LCC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실적 네. 전망이 가장 긍정적이고, 실제로도 우리가 이제 어떤 지표, 그거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이제 어떤 여객수 증가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전망뿐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항공 가격도 비싸지고, 그럼 여행객도 늘어나고, 그러면은 당연히 실적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여러 가지를 봐서는 저는 중국 관련 중국 리오프닝 주들은 저는 LCC 접근하면은 차라리 LCC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나. 화장품은 좀 불투명한 게 많아요. 지금 중국, 물론 언젠가는 개선이 되는데 국내 화장품 제조사들에서 중국 시장에서의 예전만큼 그런 회복력이 이제는 없을 것이다. 글로벌 화장품 회사들이 이제 거의 다 이제 중국에 다 들어가가지고 있고, 경쟁력이 그만큼 이제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떨어지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면세점도 좋긴 좋은데 조금 이게 중국 단체 관광객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전망만 가지고 좀 움직이는 거잖아요. LCC는 완전히 회복이 보이는 거고, 저는 뭐 그렇다고 보고 있고, 뭐 외국인 전용 카지노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라다이스 GK의 롯데관광개발도 일단은 들어와야지 되는데 들어올 것이다라는 전망이기 때문에 주가의 회복력을 LCC만큼 못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자동차, 로봇주 등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또 마켓 시그널에서 내일부터 열리는 서울 모빌리티 쇼라는 행사에 대해서 모멘텀으로 분석을 해봤었는데요. 내일부터 4월 9일까지 일요일까지 열리는 행사입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국제자동차 전시회, 여기에서 160여 개 기업이 참석하면서 역대 최다 규모의 업체들이 참석을 하고 테슬라까지 참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로봇주 가운데서는 SPG가 3% 정도 상승이고요. 나머지는 좀 조정 분위기가 짙습니다. 뉴로메카,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2%에서 3% 하락을 띠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동차주 가운데서는 현대차가 보합권, 또 기아차가 약보합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중국 쪽의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요. EV 시리즈를 통해서 차례로 출시를 하면서 EV6, 5, 9까지 내년까지 차례로 출시하게 되면서 또 이런 저가 전기차 시장에 또 경쟁들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현대모비스는 1%의 하락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아가 약보합, 현대차 보합입니다. 자동차부터 또 로봇까지 짚어볼까요? 최현주 전문가님. 자동차부터 먼저 보면은 지금 과연 현대차, 기아가 내연기관차들은 중국 시장에서 거의 점유율이 1%도 안 되죠.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중국 시장에 전기차를 진출을 하는데 얼마만큼 팔릴 수 있을까는 또 여전히 또 의문이긴 해요.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테슬라 차량이 싸게 공급이 되고 자기네 자체적으로도 뭐 비아디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전기차 공급이 중국 사람들이 자국 내 전기차 업체들을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네,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인데 이쪽에서의 어떻게 보면 많이 팔지 못하면 기아,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업체로 도약을 하는데 조금 걸림돌이 되겠죠. 일단 뭐 전망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저가 쪽에 과연 현대차가, 기아가 얼마만큼 점유율을 늘릴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자. 뭐 그렇게 정리해드리겠고, 지금 부품 업체들은 저는 차라리 완성차 업체보다는 화신이라든가 이런, 오늘 화신도 한 6%, 5% 가까이 5%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부품 업체들이 저는 차라리 접근하기에는 더 괜찮지 않나. 주가의 탄력성도 좀 더 있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탄력성이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뭐 부품 업체들에 대한 것도 이제 어느 정도 말씀드렸고, 근데 이제 로봇 관련주들은 이제 물어보시는데 계속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주가에 대한 올라와서 이제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뭐 많이 좀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저는 이제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쉬어간다. 그러면 하지만 순환매 차원에서 한번 좀 접근해보자. 뭐 로봇에 대한 전망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뭐 나쁘지는 않다. 그런데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이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보자. 그렇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자율주행 관련주 가운데서는 i3 시스템이 4% 넘게 오름세를 띠고 있고요. 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인포뱅크 이런 종목들은 1% 내외의 하락, 모트렉스가 1%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료주와 바이오주로 움직이는 게 카나리아 바이오,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4월에 미국에 암학회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항암제 관련주들, 카나리아 바이오도 최근에 그 신약에 대한 이야기가 난소암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오늘 ST큐브도 18%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요. 헬릭스미스, 앱클론, GI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도 항암제 관련주로 좀 엮이고 있네요. 2%에서 9%까지 이들 종목들, ST큐브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들 상승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오주 동향 알아볼까요? 바이오주는 뭐 이런 몇몇 종목들, 우리가 저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부에서 신약 개발 업체들 같은 게 보조금도 지원해주고 많이 지원해주겠다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심리적으로는 좀 괜찮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돌아서기에는 아직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4월 암학회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그런 신약 개발 업체들 위주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카나리아 바이오, 매드팩토, 앱클론, 뭐 요 정도 좀 더 있죠. 뭐 아직 더 있는데, 앱클론이 오늘 카나리아 바이오는 상한까지만, 앱클론은 최근 꾸준히 올랐어요. 차트 보시면 꾸준히 오르고 있고, 실제로도 혈액암 쪽에서 상당히 지금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데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알려지고 있어가지고 올라가는 거는 근거가 있다. 이런 것들은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대신 이제
전체 대형 바이오주들 위주나 뭐 제약주 위주보다는 신약 개발 업체가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그룹주는 지난 주총 이번 28일에 있었는데요. 주총 이후에 주가가 좀 쭉 밀려나면서 조정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개장 상황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RS 인베스트 이주원 연구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상승 출발한 이후에 상승 탄력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원화 약세인데요. 어떤 재료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환율이 급등 출발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 7원 50전 상승한 1310원 20전에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상승폭을 빠르게 줄이면서 현재는 1305원 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등 주요 아시아 통화 약세 흐름에 이에 연동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시아 통화 약세 1300원대에서 거래 범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미국 주택 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하게 발표된 가운데 은행권의 불안이 완화가 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2월 잠정 주택 판매가 전월보다는 둔화됐지만 시장의 예상보다는 양호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은행권 불안이 다소 진정되면서 국채 금리의 변동성이 축소된 것 역시도 달러화의 강세를 이끌었고요. 그러면서 여기 환율도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는 일결물이 1304원 50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일결물 스왑포인트 마이너스 2원 85전을 고려하면 어제 현물한 종가였던 1302원 70전보다는 약 4원 65전 정도 상승한 셈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은행권 불안 완화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되면서 특히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주요 통화인 위안화, 엔화 약세가 원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미중 갈등 확대 우려가 위안화의 약세를 이끌고 있고요. 또 엔화 역시도 어제 우치다 시니치 일본의 부총재 발언에 따라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화가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한다는 그런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달러원 환율은 장중에 위안화 및 엔화의 움직임 그리고 분기말 수급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에 조금 유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달러화가 소폭의 상승을 보였고요. 또 위안화, 엔화의 약세 영향으로 우리 원화의 약세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변동성도 예상해 주셨고 미중 갈등 문제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미중 갈등 가운데서는 위안화 약세를 특별히 이끈 재료가 있다고 보실까요? 네, 일단 차이잉원 즉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 중국 기업 제재에 대한 미국의 유럽 연대 요구 등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확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안화의 약세 재료로 그렇게 소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엔화 역시도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한다는 일본의 부총재의 발언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원화는 위안화의 프록시 즉 대리 통화로 꼽히고 있는데요. 따라서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화 역시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환율 예상 밴드 설정해 주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된 모습 그리고 분기말을 맞아서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이 등이 1,300원 후반대에서는 상단을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300원에서 1,310원의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은행권 불안 심리 완화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은 원화 강세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점들인데요. 그렇지만 위안화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 이슈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위안화 약세로 그리고 원화 약세로 이어지면서 오늘 1,300원에서 1,310원 선 원달러 환율 예상했습니다. 전략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최원재 전문가님. 미국 증시가 올랐지만은 우리나라 증시가 선반영된 것도 있어서 지금 하락을 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단기 반도체 모멘텀 구간이고 박스권 아직 조금 유효합니다. 박스권 유효한데 이렇게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는 오늘 강하게 상승했을 때 붙어버리면은 반도체 주식 아니면은 또 힘들어지는 그런 양상이죠. 그럴 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리는데 시장을 너무 올라가면은 좋게 보지도 올라간다고 해서 좋게만 보지 마시고 그러면은 좀 차분히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조금 차분히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그런 전략을 당분간은 유지하자.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본다면은 기대감은 많아요. 결국에는 금리 인하도
오래 할 것도 같고 금리 인상도 이제 더 이상은 뭐 한 차례 정도 이외에는 아니면 없을 것도 같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나쁘게는 보지는 않는데 결국에는 박스권이다. 뭐 그 전략이고요. 올라가 있을 때는 차익 실현도 같이 병행하면서 좀 못 오른 주식 위주로 한번 단기적으로 저점 만들면서 바닥 탈피 종목들. 최근에 그런 종목들이 조금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전반적인 시장이 매기가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이외로 확산되는지 좀 지켜보고 만약에 확산이 되지 않으면 지수 상승 역시 뭐 제한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매기 붙는 반도체 관련주는 또 엄청납니다. 지금 SFA 반도체, 뭐 미래 반도체 이런 종목들 20% 내외까지 급등세를 펼치고 있는 반도체주로 꼽힙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장 상황 최현주 전문가였습니다.